달이 사라지는 순간 지구의 바닷물이 해안가로 밀려오면서 거대한 해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죠. 지구의 자전축이 팽이처럼 흔들리기 시작하고 하루는 8시간으로 짧아지며 시속 300km의 폭풍이 지표면을 휩쓸게 됩니다. 극지방의 얼음은 녹아내리고 사막에는 눈이 내리며 생명체는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멸종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달이 사라졌을 때 지구에 벌어질 재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달은 단순히 밤하늘을 밝히는 천체가 아닙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를 조절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달의 중력이 지구의 바닷물을 자전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면서 지구가 너무 빠르게 돌지 않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브레이크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학자들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달이 없는 지구는 점점 더 빠르게 자전하게 됩니다. 현재 24시간인 하루가 6시간에서 8시간 수준으로 짧아지는 거죠. 지구의 하루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가 짧아지면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자전 속도가 빨라지면 지구 내부의 외핵 회전 속도도 함께 빨라진다는 거예요. 다이나모 이론에 따르면 외핵의 회전이 지구 자기장을 만들어내는데 자전이 빨라지면 자기장도 강해지게 됩니다. 지구 자기장은 태양풍과 우주 방사선을 차단하는 방패 역할을 하는데 이게 너무 강해지면 오히려 태양 에너지까지 과도하게 차단하게 되는 거죠. 지표면에 도달하는 햇빛이 줄어들면 식물과 남조류의 광합성이 어려워집니다. 이들은 지구 산소의 주요 공급원인데 광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기 중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산소 부족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빠른 자전으로 인해 지구 대기는 시속 300km급 폭풍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목성을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목성은 약 10시간마다 한 바퀴 자전하는데 그 표면의 폭풍과 제트 기류는 아마추어 망원경으로도 관측될 정도로 강렬합니다. 우리나라에 최대 피해를 입혔던 태풍 사라의 최대 풍속이 시속 130km였다는 걸 생각해보면 시속 300km 폭풍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겠죠. 밀물과 썰물도 사라집니다. 조석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달의 중력인데 달이 없어지면 당연히 조수 간만의 차도 사라지는 거죠. 미국 메인대 천문학 교수 닐 코미스는 태양도 조석에 영향을 주지만 달보다 훨씬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달이 사라지면 조수 간만의 차가 현재의 30% 이하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조력 발전은 불가능해지고 갯벌 생태계는 완전히 붕괴됩니다. 갯벌은 해양 생태계의 핵심 요소인데 여기가 무너지면 해양 생물 전체가 연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지구의 자전축은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적당한 기울기 덕분에 우리는 사계절을 경험하고 햇빛이 지구 표면에 고르게 분산되어 안정적인 기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45억 년 전 화성 크기의 천체 테이아가 지구와 충돌했고 이 대충돌로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졌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달의 중력이 지구 자전축을 23.5도로 고정시켜 왔다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마크 리차드슨 교수는 달이 지구 자전축의 안전핀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달이 없었다면 지구는 목성처럼 됐을 거라고 하는데 목성의 자전축은 15도에서 80도까지 불규칙하게 흔들립니다. 달이 사라지면 지구도 이렇게 됩니다. 자전축이 마치 쓰러지기 직전의 팽이처럼 심하게 요동치게 되는 거죠. 따뜻했던 적도 지방에 갑자기 눈이 내릴 수 있고 1년 내내 얼음으로 덮여있던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모두 녹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면 생물들은 적응할 시간도 없이 멸종하게 됩니다. 사막의 낙타를 남극에 던져놓거나 북극곰을 사막에 풀어놓는 것과 같은 상황이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꽃은 피지 못하고 나무도 자라지 못하며 벌레들이 죽으면 새들도 죽고 결국 먹이사슬 전체가 무너지면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세차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전하는 물체에 외력이 작용하면 물체는 평온하게 도는 게 아니라 조금씩 흔들리면서 돈다는 거예요. 지구도 회전하는 물체이기 때문에 세차 운동이 일어나는데 과거에 지구는 자전축을 기준으로 2도 정도 진동했고 이 영향으로 빙하기가 찾아왔습니다. 화성의 경우 자전축이 60도 폭으로 크게 흔들린 적이 있는데 그때 화성은 혹독한 기후 변화를 겪었죠. 만약 화성에 생명체가 있었다면 이 영향으로 모두 멸종했을 겁니다. 왜 지구는 2도밖에 안 흔들렸는데 화성은 60도나 틀어졌을까요? 과학자들은 화성의 위성들은 세차 운동을 막을 만큼 중력이 강하지 않았지만 달의 중력은 지구의 진동을 잡아줄 정도로 충분히 강했다고 말합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의 자크 라스카 박사는 달이 없어지면 지구가 불안정하게 회전하면서 요동치고 극지방에 비치는 태양광 각도가 바뀌어서 얼음이 모두 녹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해수면은 수십 미터까지 높아지고 쓰나미가 발생하며 전 세계에 거대한 재난이 닥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1,000년 이상 지속될 거라고 합니다. 달의 뒷면을 촬영한 우주 탐사선 사진을 보면 커다란 크레이터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소행성과의 충돌로 만들어진 건데요. 달도 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구로 다가오는 소행성들을 끌어당깁니다. 덕분에 지구로 향하던 소행성 상당수가 달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달은 자연이 만들어낸 지구의 방패이자 소행성 배리어인 셈입니다. 만약 달이 사라진다면 지구에 떨어지는 운석의 양이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대부분은 대기권에서 불타 없어지긴 하지만 운석이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지구가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달이 사라지면 지구의 자전이 빨라지고 대기 구성이 엉망이 되며 시속 300km급 폭풍이 끊임없이 불어닥칩니다. 자전축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극지방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성승하며 밀물과 썰물이 사라지고 지구의 운석이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갯벌 생태계가 무너지고 해양 생물이 사라지며 급격한 기후변화로 육상 생물도 모두 멸종화되는 거죠. 다행히 이런 일은 당장 일어나지 않습니다. 달은 실제로 지구로부터 매년 3.8cm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의 맥도널드 천문대에서는 1971년 아폴로 15호가 달에 설치한 반사경을 이용해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있는데 레이저 빔이 달까지 왕복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달이 지구의 바닷물을 끌어당기면서 조석을 만들고 이 조석이 지구 자전의 마찰을 일으켜 자전 속도가 느려지고 있거든요. 그 반작용으로 달이 조금씩 멀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1년에 3.8cm는 인류가 살아가는 수만 년 수준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수십억 년이 지나야 달이 아주 멀리 가거나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아니 우리 후손들이 수천 세대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는 달이 사라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달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밤하늘을 장식하는 예쁜 천체로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자원의 보고로 보고 있는 거죠. 달 표면에는 헬륨3라는 물질이 풍부하게 쌓여 있습니다. 태양풍에 포함된 헬륨3가 오랜 세월 동안 달 표면에 축적된 건데 지구는 강력한 자기장이 태양풍을 막아주지만 달은 자기장이 없어서 태양풍이 그대로 쌓인 겁니다. 헬륨3는 미래 핵융합 발전의 핵심 연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고려하던 중수소나 삼중수소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거든요. 달에는 약 1200만 톤의 헬륨3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정도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에너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르테미스 미션을 비롯해 여러 나라가 다시 달 탐사에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달에는 물도 있습니다. 달의 급지방 크레이터 속 그늘진 곳에는 햇빛이 닿지 않아 물 분자가 얼어 있는데 약 6억 톤 정도의 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픽 수영장 24만 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이죠. 우리나라 탐사선 다누리도 달에 버렐 분포 지도를 작성안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사의 섀도우 캠이라는 특수 카메라를 탑재해서 어두운 크레이터 속 얼음을 직접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달 기지가 건설되면 이 물은 식수로도 쓰이고 로켓 연료로도 활용될 겁니다. 지구에서 모든 물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달 현지에서 자급자족하겠다는 거죠. 아르테미스 미션은 우주인들을 한 달 가까이 달에 체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달에 물이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이런 자원을 누가 소유하느냐는 겁니다. 기존 우주조약에서는 어떤 나라도 달을 포함한 천체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천체에서 얻은 자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페이스X 같은 민간 기업이 달에서 자원을 채굴해 판매할 수 있는 법적 빈틈이 있는 거죠. 최악의 경우 달 자원을 둘러싼 분쟁이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달과 지구는 45억 년 전 거대 충돌로 함께 태어났습니다. 화성 크기의 천체 테이아가 지구에 충돌했고 그때 튀어나온 파편들이 모여서 달이 되었다는 게 정설이죠. 그래서 달은 다른 행성의 위성들과 달리 유독 크기가 큽니다. 지구 지름의 4분의 1이나 되는데 이는 목성이나 토성 같은 거대 행성들의 위성 크기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매우 큰 편입니다. 지구보다 10배나 큰 목성도 지구 달만 한 크기의 위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구는 그 10분의 1 크기면서 이렇게 큰 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큰 달 덕분에 지구는 안정된 자전축과
적절한 기후를 유지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생명이 탄생하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45억 년 전 그 충돌이 없었다면 혹은 달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지구와 인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달은 단순한 위성이 아니라 지구 생명체의 수호자이자 동반자인 셈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달은 38, 5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조석을 만들고 자전축을 안정시키며 소행성을 막아주고 있죠. 우리가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보는 그 달이 사실은 지구 생명의 마지막 보루인 겁니다. 수십억 년 뒤 먼 미래의 달이 정말 사라진다면 그때 지구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은 행성이 되겠지만 다행인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달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바라보며 인류의 다음 목적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달 탐사 경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결과가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겁니다.